자, 부가가치세 할게요. 133페이지 펴놓고 계시면 돼요. 자,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배점이요. 자, 세법 처음이시죠, 여러분들? 그죠? 자, 세법을 잘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 뭘까요? 그렇죠, 암기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세법은요, 그렇죠. 물론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세법은 법이에요. 법 잘하시는 방법이 일단 암기가 최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행히 회계는 내가 회계를 기본기를 잘 모르면 뒤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처럼 안 돼. 우리 중간고사는 이제 몰아서 몰빵하면 되잖아요. 회계는 그게 힘들어요. 기본이 안 되면. 근데 세법은 그게 가능합니다. 진짜. 그렇죠. 그게 세법의 매력이긴 해요. 물론 그건 매력이지만 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졸려요. 30분 정도 들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눈동자가요, 많이 희미해집니다. 아, 진짜 눈게 흰자 진짜 많이 나와요. 흰자. 예. 진짜. 특히, 죄송합니다. 또 나이 어리신 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특히 이제 연세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시거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세법을 그나마 좀 나한테 필요하니까. 근데 학생분들은 잘 안 듣습니다. 왜냐면 일단 내가 세금을 내지 않거든. 일반적으로. 그렇죠? 물론 낸다고 해도 소득세 같은 거 내시니까. 그래도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세법, 인생에 도움이 되는 법은 무조건 세법이 첫 번째 넘버원이에요. 그 다음에 헌법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근데 압도적으로 세법이 더 중요하지. 왜? 머니하고 관련이 있거든. 네,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졸리거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제 세법이 장점이 있어요. 세법을 하다 보면 회계가 갑자기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회계를 막 차서 열심히 하게 돼요. 그게 장점이에요. 네, 표정 보니까 그만하자.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 진짜네. 자, 그래서 배점 좀 설명할게요. 자, 일단 부가가치세라는 세법은요, 이론이 3문제가 나옵니다. 자고로 외울 거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거의 끝나갈 때쯤 유인물 나눠드릴 거거든요. 부가가치세 분류별로요. 근데 여러분들이 특히 많이 나오는 애들 위주로 외우시면 돼요. 암기하기 좀 많기 때문에. 예, 그 3문제, 한 문제당 2점씩 해서 6점 배점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론 깔고 갈 3문제. 예. 그리고 여기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반 점표 입력이라는 게 문제 유형 2번이었죠. 2번이고 걔가 그냥 일반 점표 입력 회계상 분계만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6문제, 한 문제당 3점씩 해서 18점이고요. 부가가치세에서 우리가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이라는 것도 이름에 점표 입력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법상 무언가를 입력하고 증명서류를 보고 무언가 입력하고 아래에다 회계상 분계 끊는 거. 뭔가 그지 같지만 그죠? 설명하는 게 뭐야? 분계 끊는 것도 있는데 분계도 끊고 부가가치세도 뭐 한다고? 해서 좀 그지 같지만 이게 훨씬 시간이 덜 걸리는 게 컴퓨터가 분계를 몇 개를 해줘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가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나중에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가 한 문제당 3점씩 6문제 나와요. 그리고 배점은 18점인데 여기서 분개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 회계 1급에서 잘 해놓으시면,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거 회계 1급이지만 나중에 세무 2급 오시면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은 세무 2급하고 회계 1급이 99.9%가 똑같아요. 진짜입니다. 99.9%다 똑같아요. 나중에 세무 2급은 5문제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잘 해놓으시면 진짜 거저먹어요. 메인 매출 입력이라는 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 2번하고 3번은 겹치는 게 회계하고 부가가치세가 겹쳐요. 그래서 뭐냐면 오류 수정이다라고 해서 잘못된 걸 바르게 잡는 게 있는데 이게 일반 점표 있을 수도 있고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을 다 하고 나머지를 할 거예요. 여기 있는 유형 4하고요. 유형 6은요. 재무회계하고 부가가치세가 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별도로 할 수는 없어. 지금 당장은. 알죠? 아무튼 그래서 일단 최소 24점이에요. 부가가치세는 최소 24점에서 최대로 나오면 39점입니다. 39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무회계하고 부가가치세만 열심히 하셔도 합격은 하시는 거예요. 알죠? 제발 부탁인데 주무시지 마세요. 세법 할 때 더더욱 간절해, 진짜. 알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중학교 땐 잤거든요. 선생님이 자꾸 일어나래요. 저 게임하고 막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왜 깨우냐 짜증나게 그랬거든. 제가 강사가 되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 자고 있으면 막 아씨 이렇게. 아무튼 예. 자 해볼게요. 보아스 일단 개념 잡아야죠. 자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 소득세라는 세금은 세금 앞에 소득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뭐에 대한 세금이요? 부가가치를 우리가 부가가치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죠? 그냥 부가가치는 쉽게 얘기하면 얘예요. 내가 1,000원에 매입을 했답니다, 물건을. 근데 1,500원에 팔았대요. 그럼 500원의 가치를 창출해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냥 우리 부가가치세는 아래 거 무시하시고 그냥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걸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해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다라고 해서 우리가 공제가 빼는 거잖아요. 공제법이라고 하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래 매출액에서 매입 뺀 게 부가가치다. 이 정도만 챙기세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자, 보면은 우리가 여기요. 우리가 납부세액은 납부할 세금이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항상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여기 있는 매출 빼기 매입이 부가가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례에서. 부가가치고요. 그리고 항상 세금이라는 건 당연히 세율을 곱해서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몇 %인지 알고 계시는 분? 맞습니다. 10%입니다. 10%. 그래서 원칙은 10%지만 0% 세율도 있어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그냥 세율이라고 한 거인데 대부분 원칙은 10%예요. 자, 그럼 가로를 풀었으면 매출 곱하기 세율 빼기 매입 곱하기 세율이 나오겠죠. 가로를 풀었으면 산수. 그래서 여기 매출 곱하기 세율 빼기 매입 곱하기 세율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매입 곱하기 세율 외우셔야 돼. 반드시 매입 곱하기 세율을 뭐라고 하냐면 매입세 공제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거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매입 곱하기 세율을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매입세액이라는데 이렇게 매입세액을 빼는 걸 매입세 공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매출세액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고로 왜 이딴 식으로 표현하냐면 듣고 버리세요.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뭐냐면 매출하면 이 뜻이에요. 매출하면 세율이 그냥 10%라고 가정해 볼게요. 매출하면 무조건 매출한 놈은 10% 내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매입세액 빼주는 거는 무조건 안 빼줘요. 일단 좀 이따 하겠지만 매입세액은 네가 매입세액을 줬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부가가치세에서는 가장 중요한 증명서류를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알죠? 그래서 원칙이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입증되는 매입세액만 빼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야 매출하면 다 내. 매입세액은 무조건 빼주 이게 아닙니다. 네가 매입세액을 부담했다라는 증명서류가 있어야 된다. 그 서류가 있어야 좀 빼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일단은. 자, 그럼 화면 보시죠.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기.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돼. 부담했다라는. 알죠? 뻥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의해 입증된 매입세액을 까준다라는 뜻입니다. 알죠? 자, 그럼 돌아가는 흐름 좀 보죠. 여기. 자, 자고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 A, B, C 소비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그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세무서에 갖다 내보신 적 있어요? 세무서에 갖다 내보신 적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야 될 사람을 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편의점 사장님이나 음식점 사장님이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갖다 내셔야 돼요.
그분들을 좀 이따 하겠지만 사업자라고 합니다. 사업자는 다시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 사업자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이렇게 제가 A, B, C 또는 갑 이렇게 하면 다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원칙이 뭐냐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숫자 있죠? 여기 위에 있는 숫자는 요 사업자가 만들어내고 싶은 가치예요. 가치. 그러면 A라는 사업자는 매입한 금액이 없다 이 뜻이에요. 매입한 금액이 없습니다. 그럼 매입한 금액이 없는데 1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B한테 100원에 팔면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A의 매출이 100이잖아요. 그리고 A의 매입이 0이잖아요. 그럼 100 빼기 0 하면 가치가 100원이 창출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다시 이제 B는 400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싶다라는 뜻이네. 부가가치를. 그럼 B는 A한테 얼마 주고 샀어요? 100원. 그럼 100원 주고 샀으니까 C한테 500원에 팔면 400의 가치를 창출해내겠죠. 맞죠? 왜냐하면 B는 100원에 매입했으니까 400의 가치를 얹으면 500원에 팔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C는 500원의 가치를,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근데 지금 C는 B한테 500원 주고 샀죠. 500원 주고 샀으니까 500원의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소비자한테 1000원을 팔면 됩니다. 맞죠?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뭐라고 하냐? 우리가 소득세라고 하지 않고요. 소비세라고, 소비세. 소비세. 소비세라는 건 뭐냐면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소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업자, 음식점 사장님이에요? 음식을 소비하는 사람 우리잖아요, 우리. 맞죠? 그래서 실제로는 소비자가 다 내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A, B, C 사업자가 총 창출한 부가가치가 1000원이죠? 맞죠? 1000원이니까 C가 1000원에 파는 거예요. 맞죠? 팔아가지고 여기에 10%인 100원을 세무서에 갖다 냅니다. 이렇게. 나중에 하겠지만 듣고 버리세요. 지금은 우리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가 몇 분기죠?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가 어렵지. 여기서 너도 대답 좀 해주면 안 될까? 2분기 있잖아. 2분기 그죠? 2분기에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2분기의 종료일이 6월 30일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4월 달부터 6월 달, 즉 2분기의 거래는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7월 25일 날 C가 세무서에 일단 7월 25일 날 1000원에 10%인 100원을 갖다 내는 겁니다요. 오케이? 이렇게. 자, 근데 C가 소비자가 아니잖아요. 항상 어디가 들어있어요? 항상 세금이라는 건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니까 소비자가 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C는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팔 때 부가가치세 100원까지 걷어요. 요렇게. 그래서 실제 C는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팔 때 10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 100원까지 걷어가지고 총 1100원 걷는 거예요. 1100원을 걷어서 1000원은 자기가 먹고요. 나머지 100원은 세무서에 갖다 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팔까요? C가 소비자한테. 자, 이 물건 값은 1000원이고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100원이 있으니 부가가치세 100원도 주세요라고 할까요? 이 물건 값은 1100원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1100원이라고 해요. 맞죠? 만약 여러분들한테 이 음료수는 1000원짜리고 부가가치세를 100원 내세요라고 했다가는 두드려 패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아. 제가 왜 내? 이렇게 두드려 패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소비자한테 팔 때는 그냥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받아버려요. 맞죠? 근데 실제로는 C는 1100원 받아다가 1000원 본인이 먹고 100원을 세무서에 갖다 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세니까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이 부가가치가 총 합치면 1000원이잖아요. 1000원에 10%인 100원을 소비자가 다 내게 돼 있어요. 구조가.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단계 거래세라고 합니다. 단단계. 뭐냐면 단단계는 거래 한 번. 우리 단식 있죠, 단식. 맞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최종 판매자 있죠? 최종 판매자가 소비자한테 팔 때 부가가치세를 한 번만 걷는 거 우리가 단단계 거래세라고 합니다. 요거는 탈세를 잘 안 하는 나라에서는 해요. 우리나라는 좀 심한 국가입니다. 탈세가 많이. 전 탈세 안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정직하게 세금을 다 내고 있어요. 정직하게 내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뜯기고 있는 거죠. 잘 듣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단단계 거래세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단계 거래세, 다단계 거래세. 그 다단계가 우리가 그 다단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법의 문구가 소비자한테 매출할 때 걷어라라고 안 돼 있고요. 그냥 매출하면 걷어라라고 돼 있어요. 즉 소비자한테 판매자가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팔든 사업자가 사업자한테 팔든 무조건 부가세 내야 돼요. 그 구조로 짜야 됐어요. 그것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좀 어려운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A가 B한테 팔면 사업자가 사업자한테 팔았죠. 그것도 내야 돼요. 알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화면 보시면 벌써부터 피곤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자, 그래서 A가 B한테 4월 7일 100원에 팔았죠. 100원에 팔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왜냐면 사업자가 사업자한테 팔아도 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A는 B한테 100원에 팔 때 100원의 10%인 10원을 세무서에 갖다 냅니다. 물론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거래는 6월 30일이 마지막 날이고 그때로부터 25일 내니까 7월 25일에 10원 갖다 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B 있죠? 그럼 B는 C한테 500원에 팔았잖아요. 그럼 아까 매출하면 상관없이 10% 내라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B는 이거 뭐야? 죄송합니다. 일단 요거. 자, 그래서 이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왜 이렇게 먼저 뜨냐? 자, 그래서 B는 C한테 500원의 매출을 할 때, 500원의 매출을 할 때 매출액의 10%인 50원을 갖다 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보시면 다시. 그러면 지금 A가 B한테 물건 100원에 팔았죠. 그럼 A가 B한테 물건을 100원에 팔면 실제로 부가가치세는 매출자가 매입자한테 걷어요. 알죠? 근데 아까 판매자가 소비자한테 걷을 때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주세요라고 절대 안 한다면서요. 그게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사업자들끼리는 서로 간에 부가가치세 거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A가 B한테 팔 때는 제가 100원에 팔았으니까 부가가치세 10원을 주세요라고 해요. 별도로 주세요라고 하면 B가 A한테 100원에다가 10원을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저 이렇게 돼 있냐, 구조가? 자, 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B 입장에서는 50원 냈죠. B 입장에서는 50원 냈는데 이 매출액 500원 있잖아요. 이 매출액 500원 있죠. 이 500원에는 B 본인의 부가가치가 얼마예요? 부가가치 매출액에. 부가가치 400 위에 있는 이게 부가가치 빨간색이 B 본인의 부가가치가 위에다 저기 위에다가 B 본인의 부가가치가 400원이고요. 그 다음에 A의 부가가치가 100원 있는 거예요. B의 매출액이 매출액이잖아요. 100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요 매출액은요. 여기 화면. 요 매출액은요. 아, 왜 안 나와? 응? 이씨, 깜짝이야. 자, 여기 매출액은 항상 우리가 뭐라고 하냐? 누적 부가가치라고 해요. 뭐냐면 전 단계 사업자의 부가가치가 항상 매출액에 들어가 있어요. 되세요, 여러분들? 네. 이 누적 부가가치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분명히 A의 부가가치 100원에 대해서는 A가 세금 냈잖아요. 냈는데 다시 B가 그 A가 냈던 세금 10원을 또 내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10원은 이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 단계에서 냈던 걸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앞 단계에서 냈던 걸 B한테 돌려주면 그 10원은 과세가 취소되는 거거든, 항상.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그래서 B한테 10원을 취소합니다. 돌려주는 거예요. 10원. 그러면 이 10원은 과세가 된 거, 안 된 거? A가 냈지만 B한테 돌려줬잖아요. 돌려서 이 10원은 과세가 안 된 거예요? 그럼 과세가 안 됐고 B는 그럼 50원 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럼 이 50원은 A와 B 전체의 부가가치, 누적 부가가치 500원이죠. 500원에 10% 50원 B가 잘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없는 거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 화면. 근데 그러면 이 B는 이 10원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빼는 게 아니라고 했죠. 무조건 빼는 게 아니라 여기. 무조건 빼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내가 매입세액을 부담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빼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 자 보세요. A가 B한테 100원에 팔 때 1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 10원까지 있는 세금 계산서를 주는 거예요. 주면 B는 다시 A한테 10원에 이걸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A는 매출하면서 걷었다라고 해서 매출세액이라고 하고요. B 입장에서 100원에 매입하면서 준 세액이니까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 매입세액을 빼려면 B는 이 10원을 A한테 부가가치세 매입세 10원을 줬다는 걸 증빙을 해야 돼요. 그래서 B는 얘한테 10원을 줬어요 라고 제출하면 이 10원을 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러면 지금 다시 여기 화면. 자, 그러면 지금 C가 내고 있는 100원 있죠? 그럼 C가 내고 있는 100원은 이 매출액 1000원의 10%인 100원 내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하면 이게 좀 어려운데 여러분 이거 하실 때 항상 주무시더라고. 힘들어가지고 이걸 설명드려야 돼. 왜냐면 나중에 뒤에 연결이 돼서 그래요. 알죠? 힘들지만 참아줘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가로 아닙니다. C예요, C. C의 매출액이죠, 1000원이. C의 매출액 1000원에 10%는 C 100원을 내고 있잖아요, C가 지금. 그죠? 근데 여기에는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C 자신의 부가가치가 얼마예요? 50원. 부가가치 50원이에요. 500원. 500원 부가가치. 맞죠? 부가가치 500원에다가 C의 매출 1000원이고 에다가 더하기 전 단계 사업자 있죠. 전 단계 사업자들의 부가가치. 부가가치가 얼마냐면 A가 100원, B가 400원에서 5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해당 매출액에는 전 단계 사업자의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전 단계 사업자들의 부가가치 500원에 10% 50원을 B가 냈잖아요, 지금. 내고 있는데 C가 한번 또 내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50원이 이중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이중과세가 되는 걸 어떻게 해주면 되면 돌려주면 돼요. 이미 과세가 됐던 걸 돌려주게 되면 앞 단계에서 과세가 된 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한테 50원을 이렇게 짜증나네. 승질 나는데 50원을 빼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하면 50원은 B가 냈다가 C한테 돌렸으니까 과세가 안 된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세무서는 총 얼마 걷어들인 거예요? 100원만 10원 A한테 걷었지만 B한테 돌려줬고 B한테 50원 받았지만 C한테 50원 돌려줬죠.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세무서는 100원만 걷었잖아요. 왜 100원만 걷었냐면 A, B, C 사업자가 창출한 누적 부가가치는 총 1000원이거든. 소비자가 1000원짜리 소비했잖아요. 1000원짜리. 1000원짜리 소비했으니까 10%인 100원만 걷어들이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매출액의 10%, 그 매출액 안에는 전 단계 사업자의 부가가치가 한 번 더 포함돼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걸 빼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입세액은 부담했다고 빼주는 게 아니라 매출액이 과세가, 이중과세가 되니까 빼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알죠? 여러분, 왜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설명하세요, 선생님? 뒤가 중요해서 나중에. 그래서 기억하실 게 이렇게 매입세 공제는 그냥 빼주는 게 아니라 매출액이 과세가 돼야 돼요. 항상 매출액 안에는 전 단계 사업자의 부가가치가 누적돼서 한 번 더 과세가 되는 거니까 빼주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그냥 빼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 매입세 부담했어요 라고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이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보시면 지금 부가가치세 100원, 지금 세무서한테 거둔 게 총 100원이잖아요. 이거 전부 다 누가 내고 있어? 일단 소비자는 100원 못 빼요. 못 빼요. 그럼 이거 다 100원 누가 부담하고 있어요? 소비자가. 소비자 다 내고 있잖아요. 보시면 A는 10원을 냈죠. 사업자 A는 10, 저기 지울게요. 자, 사업자 A는 10원을 냈지만 B한테 받아서 낸 거잖아요. 그리고 B는 10원을 줬지만 10원을 돌려받는 효과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 B, 50원 냈지만 C한테 받아서 낸 거고. 그 다음에 C, 50원 줬지만 얘한테 50원 돌려받지, 세무서한테. 그러면 지금 보시면 A, B, C 사업자는 지금 세금 부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지 돈으로는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짓을 왜 하냐라는 거예요. 왜냐면 들어보세요. 왜냐면 일단 지금은 제가 A가 10원을 내는 것처럼 했죠. 실제로 이건 그림이고 10원을 반드시 낸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예요. B, 네가 10원을 줬다라는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면 분명히 A가 10원을 내야 되겠구나라는 걸 세무공무원이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세 방지를 위해서예요, 일단. 오케이? 왜 세금 계산서에서 입증된 매입세 빼는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부가가치 세법에서 사업자들은 실제 본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안 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개인 사업자면 소득세 내게 돼 있어요. 소득세는 소득 있으면 내야 되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법인이면 법인세 내야 돼요. 즉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 자료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탈세 방지하려고. 탈세 방지 겸 소득 자료 쓰려고. 법인세나 소득세는 얘네들이 내야 돼요. 소비자가 내는 게 아니라. 알죠? 애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화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B한테 빼주는 게 전 단계 A가 냈던 걸 B한테 빼주죠. 그죠? 그 다음에 C한테 빼주는 50원은 전 단계 B가 냈던 50원 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전 단계 세액을 빼준다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법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취한다라고 해요. 여기.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는 건 세법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졸려요.